안녕하세요. 따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파트에서의 스케치와 스케치 평면, 또 어셈블리에서의 스케치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첫 번째 강좌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인터페이스 구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우스 조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힐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면도 같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힐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게 되면 화면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을 조작하게 되면 화면 축소, 확대 기능이 되고, 동일한 기능으로는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힐을 누르시고 위아래로 조작하게 되면 동일하게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힐 버튼을 누르시고 이동하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화면이 회전을 하게 되고, 힐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전체 보기 아이콘, 화면 상단에 있는 전체 보기 아이콘과 동일한 기능으로 어떠한 크기의 모델링이든지 화면에 깍 들어오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영역 확대 아이콘은 선택한 화면에 선택한 윈도우 지정 창만큼의 화면이 꽉 차는 기능으로, 강좌 부분을 보고 싶다, 강좌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 부분이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전 뷰는 조금 전에 선택했던 뷰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보기 화면으로 돌아가겠고요. 단면도를 누르시면 어떠한 평면을 기준으로 내가 모델링의 단면을 보겠다 하실 때 이 단면도 기능을 쓰십니다. 이렇게 좌표계에 하단표를 눌러서 그 좌표계의 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정면, 평면, 측면 등등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되고요. 두 개의 단면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주석 보기는 활성화 비활성화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주석으로 달린 치수가 있습니다. 동적 주석 보기를 비활성화 시켰을 때는 항상 화면상이 표시가 되지만, 활성화 시켰을 때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되다가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방향은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하위 메뉴들이 뜨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옵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솔리드웍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항상 핀 버튼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핀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항상 다른 곳을 클릭하시더라도, 아니면 다른 기능을 실행하시더라도 이 팝업 창이, 아니면 이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겠다라는 기능이고요. 핀을 풀었을 때는 다른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도 핀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팝업 창으로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면으로 보겠다, 정면으로 보겠다, 우측면으로 보겠다, 이렇게 다양한 기본 뷰 시점들이 존재하고요. 단일 뷰로 보겠다, 두 개의 뷰로 보겠다, 네 개의 뷰로 보겠다, 이렇게 다양한 뷰들이 존재합니다. 면의 수직으로 보겠다는 선택한 면의 수직 방향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등각, 디메트릭, 트리메트릭, 등각도로 보겠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화면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뷰를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표준도를 업데이트한다. 지금 현재 이쪽이 정면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쪽 뷰를 지금 수직으로 보게 되고, 표준도 업데이트를 눌러서 이쪽 뷰를 정면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면이 이쪽 뷰가 되겠죠. 배면이 정면도로, 원래 정면도였던 게 배면도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 넘어가고요. 표시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 처리로 할 것인지, 모서리 표시 음영 처리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실선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그냥 기본으로 이걸 사용하죠. 음영 처리는 모서리들이 표시가 안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뭐 렌더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나올 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은선 제거는 색상이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은선 표시는 숨어있는 가려진 부분들이 은선으로 표시가 되죠.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실선 표시는 은선마저도 다 실선으로 표시되는 뭐 기능입니다. 와이어처럼 보이죠? 뭐 통합 미리 보기 창과 이 표시, 표현 편집, 화면 적용, 뭐 뷰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뭐 외관상 보이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목 숨기기 보이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면, 윗면, 우측면이 항상 있는데 이걸 다 보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면들은 추가로 작업을 하면서 면은 얼마든지 생성을 시킬 수 있고, 면뿐만이 아니라 기준축, 점, 뭐 좌표계 등등 뭐 여러가지 항목들이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생성될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숨겨주고 하면은 나중에 만약에 되게 다수의 기준들이 생겼을 때 그 기준들이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모델링 작업하는 데 있어서 거슬린다. 뭐 다른 작업을 순간 할 때는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기거나 그럴 때 필터로 순간 가려주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사라지게끔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필터를 다시 꺼주면은 화면상에 보이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보이기를 해서 숨기기를 하면은 아무리 필터에서 가리고 표시를 해도 자체 기능으로 숨겨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후에 뭐 모델링 히스토리 창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어셈블리에서 다양한 파트들이 있거나 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만들었던 이 강자형 파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파트 작업창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솔리드 작업을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케치는 또 평면이나 면에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항상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면이 기준되는 면이 필요합니다. 스케치를 눌러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면, 윗면, 우측면 이런 세 개의 면 중에서 작성할 평면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항상 면에다가 그림을 그린 상태로 그 그린 스케치를 기준으로 뭐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 바운더리 등 이렇게 솔리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정면을 선택해서 기본적인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스케치 커맨드 매니저에서 스케치 항목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선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선 옆에 하살표를 누르시면 선, 중심선, 중간점, 선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원도 종류가 있고 다양하긴 한데 눌렀을 때 여기에 뜨는 옵션에서도 그렇게 다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선으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개의 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렸는데 지금 구속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이 선이 어떠한 구속 조건에 의해서 이 선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형상을 유지하겠다.
그 위치를 구속이 되겠다. 뭐 그런 구속 조건들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줄에는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수평. 이 세로줄은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여기도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들은 지금 아무리 이동을 해도 항상 수평, 수직의 구속 조건 때문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구속 조건을 지우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구속 조건을 지우고 이동했을 때는 구속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죠. 다시 구속 조건을 주고 치수를 주겠습니다. 여기 지능형 치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눌러서 위에선, 아래선 클릭. 기본적으로 100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50. 그러면은 가로 50, 세로 100의 직사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옆에다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 툴에도 옵션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동일한 사이즈의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동일한 구속 조건을 주고 여기는 50. 여기도 100을 줄 수 있지만은 구속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 지금 선의 길이가 100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면은 다른 구속 조건들이 또 나오죠. 평행, 직각, 동일선상, 동등 이런 게 나오는데요. 동등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동일한 선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직각을 줘볼까요? 이같이 다양하게 구속 조건들이 있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쪽 선과 탄젠트한 접선으로 이루어진 원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탄젠트를 주면 항상 이렇게 탄젠트로 이루어지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 번씩 다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 하나를 남겨두고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피치에 들어가시면은 작성한 스케치를 기준으로 돌출을 할 것인지 회전을 할 것인지 로프트, 바운더리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컷 종류의 피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솔리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솔리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들만 이렇게 켜지는데요. 저희는 돌출 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는 30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 50, 세로 100, 높이 30에 육면체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정면, 윗면, 측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세 개의 평면을 제외하고 여기 위에도 면이 생겼고 이쪽도 면이 생겼고 이쪽도 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면을 이용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위의 면을 끄고요. 위의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면의 수직을 보기 해서 여기다가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선택하신 후 선을 우클릭하시면은 중간점 선택이 있는데 중간점 선택을 누르시고 원의 중심을 선택하신 후 수평을 누르시면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선을 선택하신 후 중간점을 선택하셔서 원의 중심을 선택 후 수직을 누르시면 수직 정렬이 되죠. 그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로 원의 사이즈를 2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처의 항목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컷 종류의 피처들은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돌출 컷을 이용해서 한번 컷을 해보겠습니다. 돌출 컷 옵션을 보시면은 블라인드, 간통 양쪽, 다음, 꼭지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스케치만 보는 주제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10만큼 뚫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또 평면이 생겼죠.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곡면 또한 생겼는데 곡면에다가는 스케치가 안될까? 스케치를 누르고 곡면을 눌러 보겠습니다. 곡면이 선택이 안되죠. 아예 곡면에는 스케치를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스케치는 항상 이런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작업 순서를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평면을 잡고 작업을 해야지 효율적인 작업 방법인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파트 작업창에서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작업창에서도 스케치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파일을 파트에서 어셈블리 작성으로 어셈블리로 넘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사각형으로 대략적으로 이만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피처 중에서도 컷 종류의 피처들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셈블리 작업 창에서 생성한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 이렇게 보스 계열의 피처들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출 컷으로 이만큼을 잘라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이 솔리드에서 이만큼의 돌출 컷이 실행이 됐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만큼 잘라낸 게 여기를 다시 가보면 잘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셈블리 안에서 어셈블리 파일에서 잘라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설정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 어셈블리에서 잘라낸 그 치수 정보들을 그대로 불러서 받아와가지고 외부 참조 형식으로 나중에 적용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기능의 피처 편집을 이용해서거나 그랬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데 좀 제한이 많습니다. 여기서 실행한 히스토리 창으로 바로 수정하기에는 안되고요. 그 어셈블리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수정하면 여기에 변경이 적용되는 그런 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 작업창의 스케치와 어셈블리 작업창의 스케치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가 되셨길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와 스케치 평면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셈블리에서 스케치와의 또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해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 구속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클릭을 했을 때 어떤 옵션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좀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세 번째 강좌에서는 피처 보스 중에 돌출과 회전 그리고 돌출 컷, 회전 컷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